다음 소식.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명 제청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분의 임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예. 청원 글을 요약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반대 청원글. 첫째,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던 여운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적이고 핵심적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초대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맡았다. 이 부분부터 일단 좀 멈칫하게 하죠. 우병우라니 세상에. 둘째, 여운국 후보자는 세월호 유가족의 사찰을 했던 기무사 장교들의 변호사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서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고통을 준 인물입니다. 셋째, 여운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의는 공수처는 통제되지 않는 괴물이라는 발언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 당시 변호사였던 이완규 변호사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의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비유한 김종민 변호사 등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향된 변호사들이 대거 몸담고 있는 곳입니다. 네. 넷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입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한변협 부회장을 추천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공수처의 서열 1, 2위가 대한변협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여운국 변호사는요, 9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이 23기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렇게 있는 23기. 이분들하고 동기네? 동기인 거예요. 23기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예, 성열이 형이랑 같이. 네, 그렇고 이 판사 출신인데요. 여운국 변호사가 97년에 대전지법에서 임관한 뒤에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해서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한변협이 그러니까 오는 5월에 퇴임하는 박상욱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한 후보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네. 솔직히 이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김진욱 변호사가 집 없는 그 돈 많은 그 로펌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특이한 이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펌 출신이니까 늘 불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하고 약속을 어긴 게요. 애초에 복수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올린다 그랬거든. 근데 이거 단수 추천을 했어요. 다른 분에 대한 걸 안 올리고 단수 추천을 해서 올린 인사가 너무 출신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동기 기수도 그렇고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 변호 내용도 그렇고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난 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진욱 처장이 지금 애초에 복수 제청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선택권이 넓어져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뭘 어떤 개 같은 새끼가 그따위 지적을 하는데 단수 제청을 택했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수처장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복수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고르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왜 대통령 선택권을 넓히는 게 안 좋은 건지,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건지. 사실 공수처 처장 자리가 사실은 공수처장 더 위험한 중요한 자리예요. 차장이. 예, 공수처 차장이. 왜냐하면 이 차장이 이 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 수사위원을 한 명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자기도 물론 참여를 하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인원들이 여야에서 추천한 2명씩 4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외에 나머지 3명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과 차장이 추천한 인물인데, 자, 공수처장은 빼고 갑시다. 뭐 중립이라고 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공수처 차장과 그 사람이
인정하는 인물이 만일 세작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앉혀버리면 수사에 대한 대상을 지목하거나 그거를 드랍을 시킬 때 거부를 할 때 있어서 사실상 숫자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된 공수처 수사 대상을 결정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거든. 그래서 처장 뽑는 것보다 차장을 잘 뽑아야 되는 얘기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사람을 단수 추천했다는 거는 지금 이진욱이라고 하는 그 공수처장, 김진욱이라는 공수처장 자체도 지금 뭔가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불안감이 확 올라와. 불안해.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후보로 김진욱 들어 있을 때 그때도 김진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결국은 그냥 그나마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니까 김진욱밖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검찰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앉혀놨는데 뭐 지금 뭐 청문회 하고 뭐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자기 의향을 보여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빨리 하라 그러는데 재정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시작하겠다 그러더라고. 본격적인 수사를. 그리고 이 약간 더 의심되는 거는 뭐냐면 좀 안 좋은 기운은 뭐냐면 사실은 이분이 차장에 뭐 임명이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할 때부터 야당이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안 해. 조용해요. 그러네. 언론과 야당의 비난이 없다는 것은 뭔가 의심해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건데. 왜냐하면 다른 지금 언론을 봐도 일면에 이 얘기가 없어요. 없고 그냥 약간 뒷면쯤에서 그래도 또 팔산 출신이네? 이 정도밖에 없어요. 비판을 거의 안 해요. 이거 뭔가. 우리 국민들이 진짜 관심 가져야 되고요. 뭔가 이상해. 지금 민주당이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 뭐 대통령한테 이거를 직접 관여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누구 후보자로 찍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민주당에서나 관련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 철저한 검증해가지고 여러 명의 제대로 된 후보자들 안에서 제대로 된 차장을 못 뽑아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대 그 7명 중에 4명이 저쪽 편으로 들어갈 수 있어. 검찰 편으로.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청와대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공수처잖아. 말 그대로 미친 개가 돼버리는 수가 있다니까. 그러게요. 애써서 공들여서 만들어낸 수십 년 어떤 사법개혁의 총화로 지금 기대받고 있는 공수처가 이런 방식으로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성정상 그냥 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이슈화 해갖고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최근에 방통위 위원장 관련해서 임명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청원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뒤집었던 바가 있잖아요. 공수처도 뒤집어야 돼. 이 상황에서 이 쉽사리 결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만에 하나 영웅국 그 변호사가 진짜
그동안의 과거를 떨고 개과천선해서 강력한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임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처해 있던 물과 환경과 그릇과 인맥들이 그 풀이라고 하면 절대 그러한 걸 펼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사람 바뀌지 않는 거고 그 출신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운국 그 후보는 사실상 도태돼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또 대한변협에서 또 부회장도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저기 대법관 후임자라고 하니까 더 이제 믿음이 좀 안 가는 거죠. 대한변협이 또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이 차장과 처장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그럼 대한변협의 공수처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김진욱 저기 공수처장도 보수적인 사람인데 차장까지 이렇게 이런 임무를 한다는 건 사실은 공수처가 검찰이랑 뭐가 달라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진짜. 지금 오늘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 판사 탄핵에 대한 부분을 당 지도부가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그 임명에 대한 그 탄사 탄핵 반대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뭐 백혜련 의원, 또 한 사람 누구더라? 뭐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송기현, 소병철 등등. 당론은 아니다. 그냥 투표하겠다라고 했죠. 한데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검찰 관계된 의원들이 안 하겠다. 탄사 탄핵 이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영향력이 안 미칠 수가 없는 사안인 거거든요. 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참. 아무튼 뭐 탄사 탄핵 문제는 추후에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되더라도 지금 이건 공수처 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하필은 또 금요일 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더 끔찍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각계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2명을 올려놓고 어쩔 수 없이 그중에 차악을 선택한 거라고 하면 이 차악이 또다시 최악을 꺼내놓고 있는 거야, 카드를. 이렇게 돼버리면 공수처 할 의미가 뭐가 있냐고. 그렇죠. 그냥 기존에 검찰한테나 대한변협한테 니네들이 공수처 역할할 수 있는 기관 하나 만들어 와봐라고 시킨 거랑 뭐가 달라져. 절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과연 이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하실지 그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청원을 청원이나 민주당 당내에서 반대 여론이 훅 올라와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조용해 민주당은? 안철수가 민주당보다 신문 지면 차지하고 있는 게 4배 5배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것도 그렇고 민주당만 조용한 게 아니고 저기 국민의힘도 조용하기 때문에 그게 더 지금 약간 소름 끼치는 지점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글 지금 링크를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링크요? 네. 잠시만요. 링크를 좀 올려주세요. 링크는 올려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힘 보태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